좋은 주식하고 좋은 회사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리 번슈타인이 이걸 분류를 했었어요. 펀트 할 때 이제 굿 컴퍼니와 굿 스타 이 두 개를 배드 컴퍼니, 배드 스타 그때는 한참 유행했던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굿 컴퍼니가 좋은 주가 굿 스탁이 돼 있어요. 싸져 있으면 좋죠. 근데 굿 컴퍼니가 너무 비싸져 있으면 그건 배드 스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선택이 있죠. 배드 컴퍼니가 싸져 있으면 어떠냐? 자, 그러면 2부에서는 이 책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뭐 현재 시장은 뭐 어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저는 미국 주식 좀 했으면 좋겠다 쪽이고, 이제 대표님은 이제 한국 주식을 했으면, 저는 둘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만 해야 돼, 미국 주식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 아닌가? 저는 한국 주식을 강조하는 거는 한국 주식이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그 데이터가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데이터가 없이 하면 주식의 변동성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불확실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관세 전쟁이 확 벌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자동차 주식 다 던져야 된다, 뭐 큰일 난다 했을 때 저는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 딱 하나야. PBR과 ROE의 미스매칭. PBR이 0.3배 오고 그랬는데 ROE가 14%거든요. PER은 3.2배 막 이랬어요. 현대 기아가. 그럼 거기서는 내가 판단이 틀려도 뭐 거기다 배당 수익률까지 하면 뭐 이거는 불확실해서 내가 이렇게 싸게 얻을 수 있는 가격이 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이제 열심히 하죠. 계속해서 때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네. 이 책에서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광풍 부분을 좋아했는데 저는 정말 와닿았던 문제가 있어요. 이 책에 내가 좋아했던 문장이. 이 책에 보면 이제 3장에 성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공하는 자가 적다. 이유가 뭐냐? 원금 보존을 못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그 책에 공감했거든요. 투자를 보면 대개는 손실을 어느 정도 무감각해지면서 이제 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투자를 하면 손해봐서는 안 된다가 되게 강한 사람이고 그걸 잘 지켜왔어요. 지금 이 나이 되도록. 근데 이제 지속적인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좋아했던 문장인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 같은 스타일의 투자자라면 특별한 규칙은 없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무슨 예를 드냐면 여기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자친구가 토라졌을 때 도대체 왜 토라졌는지 어떻게 해야 기분이 풀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남자들 마음처럼 답답하다. 이럴 때는 그냥 여자친구 안 건드리는 게 최고다. 이 여자친구가 왜 화냈을까를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싸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국 증시가 그 정도로 싸져 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원금 보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겠구나. 뭐 이런 판단을 내다 보니까 한국 증시를 좀 더 좋게 본 거죠. 얘기하셨던 견뎌야 된다라는 이제 표현이 저는 이제 좀 꽂혔는데, 이게 이제 견딜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보면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익을 낼 때 길게 가져간다, 아니면 손실이 나더라도 참고 견딘다, 이런 이제 가급적이면은 좀 오랫동안 수익이 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결국은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맞는 경우에 뭐 밸류에이션 하나만 보냐, 뭐 온갖 얘기를 하지만 또 그 예를 들었으니까 또 첨부하자면 이제 앞으로 지금 불확성으로 커진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과정. 그럼 예를 들어서 매크로한 이슈를 본다면 원화는 지나치게 할인되어 왔는데 원화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평가를 받게 되면 원화 강세에 관한 부분들도 반영될 것 같고, 또 하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때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캐즘 논쟁이 전기차 캐즘 논쟁이 있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관세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올해 중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고 그러면 러시아 시장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가장 늦게 나온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현대기아차가 제일 늦게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 러시아에 투자해놓고 회수 못한 기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LCL 홀딩스 같은 회사 그룹이에요. 그런데 투자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벌써 반영되고 있어요, 주가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때 막 해서 급락해 있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작년에 뉴스만, 얼마 전까지도 뉴스 맨날 뉴스만 틀면 부동산이 다 공시되어 있고 PF 다 망하게 생겼고 그래서 건설회사 몇 개 망한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중소형 건설 망하면 사람들은 건설주도 큰일 났냐고 다 집어 던지는 파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건데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전체적인 파이가 줄었지만 넘버가 줄면 파이가 커진 거예요. 경쟁사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은 더 좋은 거죠. 이미 그러한 소위 PF 이슈 때문에 건설주 밸류에이션이 매우 싸져 있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하면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모멘텀에 선거하면 집들을 짓는 정책을 다 내놓을 거니까 그러고 내놓고 있구나. 건설주이 싸. 하방은 싸니까 사놓으면 그 뒤에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위에 열릴 만한 이슈가 있는지를 막 찾아보는 거죠. 저는 그런 투자 관점에서 보면 국내 시장이 그런 모멘텀들이 다각도로 보이기 때문에 싸다는 매력에도 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작년 말서부터 계속 국장을 해야 된다 주장했던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본 거지. 뭐 제가 여기서 무조건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훨씬 좋은 기업이 많고 아니 투자라는 거는 중요한 건 내가 원금이 안 깨지면서 상방이 열리는 게 투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좋은 기업은 무조건 좋은 주식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한국 주식을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은 주식하고 좋은 회사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리 번슈타인이 이걸 분류를 했었어요. 펀트 할 때 이제 굿 컴퍼니와 굿 스탁 이 두 개를 배드 굿 컴퍼니, 배드 스탁 그때는 한참 유행했던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굿 컴퍼니가 좋은 주가 굿 스탁이 돼 있어요. 싸져 있으면 좋죠. 근데 굿 컴퍼니가 너무 비싸져 있으면 그건 나쁜 주, 배드 스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선택이죠. 배드 컴퍼니가 싸져 있으면 어떠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좋은 기업이 싸져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싸다는 것도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약간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류를 했는데 사실 뭐 동의하는 부분이 크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어떤 기업이 그냥 싼 게 비지떡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떤 거는 싼 이유가 있는 기업도 있잖아요. 지금 뭐 최근에 한 1년 반 정도 제가 이제 영상 같은 데 가끔 보시면 굉장히 그 심하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정도의 말을 하는 섹터가 있어요. 2차 전지예요. 지금이야 이제 아무 말 안 하지만 그거는 끝없이 돈 퍼오는 하마쳐 돈이 들어가고 있지만 어제 또 유상증자 했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제가 답답한 게 왜 그 2차 전지 더 얘기하냐면 2차 전지를 진짜 돈 내고 벌고 나온 사람들은 잘 팔고 나갔겠죠. 대중의 환상이 깨기 전에 환상이 깨져버렸잖아. 이건 버블이었다는 게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건 싸져도 안 하는 거죠. 현대 기아차는 싸졌는데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종은 딱 하나 보시면 돼요. 점유율. 미국에서 점유율이 3번째인데 잘하면은 점유율이 좀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이니까 뭐 그런 걸 감안하면 좋아 보인다. 그래서 국장을 보는 거지. 그런 종목이 안 보인다면 국장을 좋다 안 하겠죠. 좋은 회사인데 뭐 싸져 있다면 그건 좋은 주식이 되는 거죠. 내가 항상 놀라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저랑 어떤 팔란티에 얘기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거 되겠나 싶었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여전히. 제가 이제 아까 형님이 그 위험을 싫어한다고 하시고 이제 불확실성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그냥 뭐 성실하게 시장의 흐름을 최대한 빨리 캐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거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거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빨리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는 건데 미국 그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는데 좀 약간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분위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위기냐면은 우리나라 국회랑 좀 다르더라고요. 정말 진지하게 진짜 우리 중국한테 지는 거냐? 에릭 슈미츠하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AI 관련자들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전쟁하면 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전쟁을 한다고 지금 한국만 날아가겠어요? 아니라니까? 드론으로 AI 써가지고 사이버 공격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만약에 중국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못하면 우리 근데 국회의원 표정이 완전 썩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AI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에너지 해야 되고 그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지함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이 흐름이
좀 길게 가는 흐름이라고 저는 이제 봤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뭐 만약에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나온 날 이제 주가가 빠졌어.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졌다는 거는 이게 더 이상 못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명히 지난 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빠지더라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 왜냐면 그 큰 방향성이 이게 맞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뭐 해야 된다, 뭐 한국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요새 한국 주식도 너무 좋아 보여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대선 후보들 이제 토론과 이런 거 진행을 해보면 분명히 한국 주식을 부양해야 된다는 의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물론 근데 이게 한두 번 속은 거 아니잖아. 우리가 정치인들이 잘한다고 해놓고 잘한 걸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뭐 과거에도 코스피 살리겠다고 뭐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경제 민주화도 있었잖아요. 뭐 또 되게 많았었는데 또 어쨌든 이번에도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보다는 확실히 주식시장에 대한 그 상법 개정을 포함한 변화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국내 시장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참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근데 참 일본을 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점도 많지만 굉장히 유사한 점 중에 하나가 참 일본도 주식시장이 재미없었거든요.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 우리가 뭐 이유를 찾자면 우리가 80년대 그런 버블이 끝나고 난 뒤에 돈을 한번 많이 풀어가지고 부동산이 다 급등하고 예나를 너무 강세로 가져서 한번 빵 터졌었고 그 뒤에 거의 상당히 20년간 부진을 하다가 그렇죠. 2012년에 확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게 아베였어요. 아베가 뭐 돈을 풀어서 올라온 줄 알고 있지만 사실 핵심은 뭐 제가 자주 언급하는 내용인데 아마 갈수록 이제부터 국장에 대한 연구는 일본 연구에 들어갈 거예요. 2014년에 이토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PBR 올리자였어요. 뭐 단순하네. PBR 올리려면 ROE를 개선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ROE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냥 ROE가 뭐 제일 중요하다. 저도 아까 현대기아차 말할 때 PBR, ROE의 미스매칭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때 일본이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당시에 결국 행동주의자들이 막 들어왔던 거예요. 요즘 이상한 게 많죠. 지주사들 보면은 은근히 지분들 확보하는 뭐 호반이 뭐 대한항공 뭐 이쪽 한진칼 같은 지분 막 사고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하나은행에 지분 넘겨주면 대주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오너들이 적은 지분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라면 이거면 지금까지 주식 투자의 본질은 뭐냐면 전체 기업을 하나로 평가한 뒤에 주식수로 나눠진 가치를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지 무슨 나누기에 그렇죠. 불과해요, 그냥. 근데 지금까지는 왜 그 가치를 얼마나 어려워 땅을 갖다가 마냥 나눴는데 내 땅이랑 제 한 땅 한 평이랑 다르게 평가받으면 열 안 받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다르게 평가받아왔어요. 오너들의 한 주와 지배주들의 한 주와 일반 주주의 한 주는 다른 가치를 받아왔거든요.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었고. 지분이 얼마 안 돼도 뭐 다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너들에게 잘 보이는 경영진들이 사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좀만 밑보이면 쫓겨나고. 근데 이제 아까 상법 개정이 시장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위 사회이사 독립이사로 많이 돌렸거든요. 그 2014년인가의 독립이사 비율이 15%였던 일본이 95%예요. 그래서 8천에서 주식시장이 4만을 간 거예요. 5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독립이사의 비중이 그쵸. 15에서 95%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이사 중에 독립이사 비율. 왜냐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킨 사람이 안 와야 거수기가 안 돼야 와가지고 너 이거 뭐야? 눈치를 볼 거 아니야. 눈치를. 그렇죠. 이 사회는 뭐냐면 주주들을 대변해서 뭔가 주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상법 개정은 선언적 의미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가서 너 회사 외에 주주들의 이익도 좀 대변해 줘. 주주 충실의 의미라는 게 딱 그 정도 수준인데 아마도 지금 어떤 식이 됐던 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이제 한국은 주주 가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작년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사례가 있었잖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옛날에 한진투자증권이 얼마나 조그만 회사였어요. 그게 메리츠 금융지주거든요. 근데 뭐가 놀라웠던 메리츠 증권이 따로 있었고, 메리츠 보험이 따로 있었잖아요. 다 합쳐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전형적으로 주주들의 이익 입장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서로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졌죠? 이제부터는 어떤 기업들이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를 분리 안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소위 한국의 그 기업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가 좀 생기다 보니까 저는 한국 증시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도 바라봐야 된다. 물론
미국의 장점이 있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기업이 탄생하고 하겠지만 저같이 쫄보는 미국 기업들을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저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한국 주식으로 돈을 충분히 벌고 있으셔가지고. 그건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이 나는 거는 주식 투자의 본질은 그냥 나누기다. 주식수 해서 그거 한 주가 내 거다 똑같다. 근데 그 말을 그냥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인정.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역동적인 힘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함. 이건 억울해서 나 못 살아. 이거는 진짜 엄청난 에너지인데 사실은 여기서 정말 많이 느껴야 되는 거긴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 인구가 매우 지금 1,400만 명? 1,400만인데 정치인들이 이거를 뭐 주식시장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신경을 안 쓸 수가 안 없어요. 쓸 수가 없는 상황에 간 거죠. 뭐 이번 선거만 있나요? 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어떤 정당이 어떤 정책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왜 용인됐냐? 한국이 성장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부작용이 있더라도 오너들의 지배주주의 가치는 좀 더 쳐주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성장하는 시대 얘기죠. 성장이 안 되는 시대에 이미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장할까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인구도 줄고 저성장 국가에 들어갔어요. 저성장 국가에서 성장하는 방법은 또 돈을 벌어야 돼요. 일해서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선진국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진짜 고민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주식 투자의 지혜를 읽는 이유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옛날처럼 열심히 근로소득만 해가지고 내가 부를 이룰 수 있다면 이 책 읽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이게 돌아가는 시대에 왔어요. 그런데 시장 환경 자체도 결국 투자자들의 어떤 한 주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시대로 간다면 폭발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이 처음에 2019년 정도에 있지 않는 순간이 워렌 버핏이 일본에 상사를 샀을 때 사람들이 다 워렌 버핏이 노망든 거 아니야? 놀라운 결과였죠. 일본의 5대 상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워렌 버핏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한국이 그런 질적 변화에 나선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좀 내심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이제 맨날 이제 설거지만 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외국인이 안 샀단 말이야. 몰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가지고 외국인 들어올 때 야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도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중요한 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뀐다라는 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그 본질적인 거는 그 한 주 한 주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는 그런 투자 환경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기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에게 좀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또 이분 책 중에 정말 멋진 문장이 하나 있어요. 책의 133쪽에 있는 문장인데 주식 투자자가 되고자 한다면 평가 기준은 내가 얼마를 벌었는가여야 한다. 옷가게 주인이 손해를 봤는데 역가게보다 덜 손해봤다고 좋아하는 경우가 있을까? 이건 정말 본질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되게 손쉽게들 얘기해요. 난 돈 주식 잘 안 돼. 시장보단 덜 빠졌어. 뭐 그런 주식 투자를 멈춰야 되죠. 사실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주식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아주 정확한 조언을 이 책은 해줬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그냥 뭐 남들이 하니까도 아니고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이 안 벌린다 그러면 멈춰라. 이런 얘기도 너무 좋은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윤지호 형님이랑 같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는 안 돼 라는 그런 좌절감보다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용기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호석 오늘의 영감이 큰 수익으로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까지 투자 영감 이호석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